안녕하세요. 편안한 중고차,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IG를 이틀 전에 입고를 시켰어요. 지금 중벤자스 카센터 나와 있거든요. 오늘 또 그랜저 IG 제일 많은 차종이잖아. 가져왔거든. 이거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겠다. 야, 저 새끼 안 좋은 차만 매입하네. 근데 얘는 지금 고질병이 있어서 매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뭘 사야 되는지, 고질병 어떤 거 있는지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랜저 IG가 비싼 거는 막 3천만 원, 저렴한 거는 막 1,000만 원, 1,200만 원. 두 개도 금액 차이가 나요 지금? 몇백만 원 차이가 나요. 아시다시피 연식 키로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같은 차라고 해서 다 같은 엔진을 쓰는 게 아닙니다. 3.0 엔진도 있을 거고요. 또 LPG,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엔진이 나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3.0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얘는 LPG거든. 그래서 얘가 더 저렴해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형님? 차 알못이 볼 때는 모를 수 있다. 아이 또 뭔 소리야. 내가 딱 봤을 때는 아, 차가 천지 차이네 이렇게 느껴진다고. 왜냐면 라이트만 봐도 지금 여기 살짝 푸른빛이 돌죠. 잘 기억하십시오. 얘가 지금 LED가 들어간 라이트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뭔가 약간 흐리멍텅하고 동글동글하잖아요. 형님 어? 동글동글한 거 형 얼굴이 제일 동글동글하네. 아니, 나 지금 머리 잘라서 그래. 엄마가 잘라줬어. 아 진짜 잘 잘랐네. LED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얘는 지금 LED가 아니잖아요. 맞네. 얘는 LED가 아닌데 자 바로 넘어갈게요. 옵션이 좋고 비싼 차는 이렇게 LED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진짜 풀옵션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 여기 보면 됩니다. 사이드미러요? 사이드미러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밑에를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 자 여기 딱 보면 여기 뭐 있네. 여기 눈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어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간 거고요. 옵션이 천차만별이고 신차가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얘가 지금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그리고 얘는 모던이란 말이에요. 얘는 LPG 모던이에요. 아 LPG예요? LPG가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거든. 연료도 저렴하고 또 슬러지도 안 생기는 엔진의 특성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대체제가 좀 많아졌어요.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뭐 전기차도 나오고, 근데 뭐 IG에서는 또 디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인기가 시들시들해졌다. 저번에 형님 영상 보니까 시들시들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LPG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차가 모든 스펙이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한 2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등급, 엔진 사고도 다 똑같고 사고도 똑같은데 2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색깔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블랙에 블랙 시트야. 얘가 만약에 흰색에 뭐 브라운 시트니 뭐 베이지 시트니 요즘 이런 거 많이 찾거든. 그치. 그런 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100만 원 이상 뻥튀기가 돼도 까만색보다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중고로 내가 흰색의 베이지 시트를 뽑았다, 중고차 매장에 팔러 가잖아요. 그 값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옵션 없는 깡통차를 사서 싸제 옵션을 막 넣어가지고 팔면은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얘는 지금 보면 메모리 시트도 없죠. 차선 이탈, 그리고 후측방 감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깡통이네. 얘는 지금 솔직히 깡통이란 말이야. 뭐 어라운드 뷰도 없고 뭐 반자율 주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순정형으로 시공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죠. 100% 다 받지 못해요. 싸제로 예를 들어서 뭐 에어 서스펜션이니 뭐 리어 스포일러니 뭐 이런 거 있잖아. 튜닝 비스무리한 그치, 옵션들. 뭐 흡기, 배기 요런 거 남들이 딱히 선호하지 않는 거를 옵션으로 해놨다. 튜닝카 이제 동호회 같은 데 팔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요런 차다. 예를 들어서 투스칸이나 아니면 뭐 제네시스 쿠페나 튜닝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차들, 튜닝 값은 어느 정도 싸제 튜닝이라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딜러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옵션 값을 쳐주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싸제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싸제 내비게이션은 없는 거보다 낫다. 없는 거보다 낫다. 그래서 싸제 내비라고 해봐야 사실 30만 원부터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있거든요. 30만 원짜리나 한 70만 원짜리나 비슷하게 인정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키로수에 따라서 같은 차종인데 가격 차이가 몇백만 원 난다고 했잖아요. 키로수 10,000km당 뭐 50만 원 싸다, 100만 원 싸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공식이 있긴 있어. 막 진단평가사 시험을 치면 그런 공식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금액이 형성되는 거는 그런 공식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2만 킬로가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8만 킬로랑 10만 킬로랑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닝이야. 8만 킬로랑 10만 킬로랑 금액 차이가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관리를 어떻게 했냐의 차이에서 금액 차이가 결정이 되는 거지, 연식이 좀 오래된 모델이 키로수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해서 국산차 중에서 또 소형차, 경차인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공식 같은 거 만약에 정해놓고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10,000km나 50만 원 감가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것만 믿고 하다가는 망하겠네 진짜. 예를 들어서 10,000km당 5% 감가를 해. 근데 S클래스랑 마세라티를 똑같은 기준을 두고 감가를 한다? 키로수에 따라서? 그럼 마세라티 매입할 때 그냥 가는 거지. 형님, 그리고 키로수나 사고 유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자동차 상태, 컨디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런 거에 따른 금액 차이도 있는 거예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소신껏 갈게요. 자, 이거 보자고. 이게 사실 사용감이 없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시트 이런 데 상태가 안 좋잖아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뒷좌석에 지금 가죽을 보면 사용을 한 시트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똑같은 연식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데 뒷좌석에 아무도 안 태우고 내가 혼자 출퇴근한 차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두 대가 금액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이게 왜 차이가 나기가 힘드냐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4년에 8만 킬로 탄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전국 8도에 있는 4년에 8만 킬로 탄 차를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 다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괜찮은 차인지 기준점이 사실 모호한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 사용감에 대한 단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으로 전화하면 된다. 형님, 그러면은 무조건 비싼 차를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년에 2만 킬로를 탔어요. 그리고 2,500만 원 실게요. 얘가 2년에 4만 킬로를 탔어. 네. 2천만 원이야. 뭘 사야 될까요? 무조건 비싼 거 사는 게 좋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단가가 많이 된 차를 가성비 있게 사는 게 좋다. 그리고 관리 상태도 봐야지. 얘는 1년에 2만 킬로 탔는데 전 주인이 막 관리했어. 네. 그런데 2년에 4만 킬로를 탔는데 관리를 병적으로 했어 그냥. 차주가 나야 예를 들어. 네. 나는 엔진을 막 5,000킬로마다 갈아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 전차주의 성향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갈리는 거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은 중고차 딜러잖아요. 이게 3,000만 원짜리 그랜저고 이게 1,500만 원짜리 그랜저면 솔직히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야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매입을 했을 때는 마진율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마진율을 보더라도 비싼 차가 조금 더 남는 건 맞겠죠. 근데 제가 고객님이 찾아가지고 여러 개 골라주잖아.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뭐 저렇게 G와겐이나 저런 차들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 리스크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얘네들은 도찐 개찐이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 대가 있으면 뭘 사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간단하게 질문한 건데 엄청 심오한 질문이거든. 왜냐면 차종마다 감가되는 퍼센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차는 5년 타고 한 10만 킬로 정도 타면 60% 이상 감가되는 차가 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1억 4천짜리가 1억 초반에 팔린다고. 아직도 4년 지난 게. 그런 거는 솔직히 나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차종마다 너무 다르고 또 내가 되팔았을 때 금액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국산차 이런 그랜저 IG 정도를 탄다 그러면 한 4년에 8만 킬로 정도 탄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4년에 8만 킬로 탔으면 보증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차 보증을 한 1년에 2만 킬로 정도 누리면서 이런 걸 사면 괜찮고 난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1,000만 원 중반대로 내리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5, 6년 정도에 10만 킬로 초반에 소모품 정비가 어느 정도 된 차를 구입을 해서 중고차 보증이 이제 1년에 2만 킬로까지 이제 보증이 연장이 가능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진짜. 보증 연장을 해서 좀 타면 안정감 있게 신차처럼 보증받으면서 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차종도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소비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